네, 오늘장 마감 15분 정도 남겨두고 있어요. 코스피는 0.51%의 상승을, 코스닥은 0.23%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가 한 650여 개에 가깝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870개가 넘는 종목이 상승하고 있어요. 오늘장 이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정식 대표, 김태성 이사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 계속 가져가야 될지 이 시간에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되는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민감주들이 다 같이 올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원전 관련주들의 흐름도 나쁘지 않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보니 올해 수주가 한 9조 원가량 전망이 된다. 다시 말해 탈원전으로 피해를 봤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던데요. 이 탈원전은 참 의견이 분분한 것 같거든요. 두 분의 생각 어떤지 보겠습니다. 원전 부활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다 부활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생각보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너무 잘 안 가긴 했잖아요. 네. 그게 비단 뭐 최근 일만 아니었죠. 네. 일단 이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 혹은 이 원전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나타났었던 작년 혹은 재작년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었던 이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사실 최근 거의 1년 가깝게 위아래 작은 박스권 안에서 지금 머무르면서 이 변동성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 원전주들에게는 약간의 불신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기간 내에서 풍력 같은 경우 혹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기대감을 갖게 하는 뉴스 그 이후에 사실은 이렇다 할 확실한 뉴스들이 조금 없었어요. 일단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금액이긴 합니다만 이번에도 전망일 뿐이에요. 수주가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다만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원전 에너지에 대한 이 푸시를 조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조금 한번 믿어본다라고 하면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는 5를 드렸거든요. 네. 만약 기대감이 올랐다면 그 기대감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사이클은 계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은 풍력이 일단 압도적으로 1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다음에 원전이 아니고 최근에 보면 변화급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원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되게 속상은 하시겠습니다만 일단 실적이 그래도 이제 견고하게 회복을 하고 있고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하는데 그 옛날만큼 막 와 원전이야 막 이런 부활보다는 약간 그 후순위성 가격적인 네, 매력이 그렇죠. 부각될 것 같다. 동의하십니까, 대표님?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고요. 네. 또 최근 5월 달 중순 정도부터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강력하게 붙고 있어요. 그래서 한 15,500원 정도 수준부터 강력하게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세 상승력은 적어도 한 18,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한 18,000원 구간까지 한번 보시고 혹여 이제 18,000원이 돌파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약간 이제 추세 상승격으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하시면서 추이를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18,000원을 어떻게 뚫어내느냐가 또 중요하겠네요. 네.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5월 19일 이후로 매일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표를 받았던 두산 에너빌리티였고요. 이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한번 볼게요. 오늘장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 상사하면 떠오르는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오늘 7%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요. 그 배경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있었는데 두 분이라면 이 흔들리지 않을 수익성에 베팅을 하실 건지 의견으로 주세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베팅을 안 한다라는 의견이 또 여기서 나오고요. 박정식 대표님은 할 거다라고 했어요. 네,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지난 이제 4월 초순에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그 전고점을 살짝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그런 차트상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고점이 34,600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외국인이 또 강력하게 담고 있고 또 한 이틀 전부터는 기관까지 또 강력하게 달라붙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시세 상승력이 조금 더 이어지는 그런 여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특히 이제 이 실적 개선은 미얀마 가스전의 이 판매 가격 상승 효과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천연가스 광구 탐색관을
획득을 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광고를 획득할 수 있는 또 그런 가능성도 현재 열어내고 있고 또 이슈도 만들고 있죠. 아직까지는 돈이 안 되고 있지만 이 배터리 원료 사업을 강화하겠다. 자, 이러면서 주가의 이슈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달라붙으면서 주가를 좀 이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35,700원 정도 라인이 또 저항 라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이전 2012년에 고점을 찍었던 44,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한 번 정도는 위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35,700원 정도 자리까지 일단 바라보시되 돌파가 된다면 4만 원대 초중반까지 한번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역시도 이제 전고점 돌파의 신호를 또 네. 중요시하게 받고 김태성 팀장님은 X를 주셨는데 사실 뭐 이거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최근에 일본의 그 종합 상사주들의 랠리가 좀 많이 보여서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움직였고 근데 LX 인터내셔널은 별로 안 움직여서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팔고 LX로 가려고 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건 아니에요? 네. 네. 지금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향후 전망은 당연히 저도 좋게 봅니다. 근데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 네. 시청자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이 확률을 가지고 수익을 좀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잘못 이 매도 시점을 판가름할 시에 조금 위험 부담감이 크다. 아무래도 이제 이 고점 부근이 최근 거의 1년에서 1년 반 동안 박스를 횡보하다가 여기 이 박스 상단을 대량 거래량을 돌파해서 한 번 더 이 박스권이 커진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바로 상승하지 못하면 심리적으로 이게 쫓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욱이 이제 지수가 안 좋았다가 지금 다시 회복하는 국면이 아니고 우리나라 지수 여기서 조금 더 멈칫 거릴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지금 이 불확실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고점에 있는 종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분명히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나 그렇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양날의 칼이 좀 될 수 있어서 저는 조정 시에 차라리 이제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전망은 두 분 다 좋게 보는데 네. 이 가격대에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접근할 것이냐 그 의견의 차이였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대한제당 볼게요. 대한제당도 오늘 또 시세가 14% 급등하다가 윗꼬리가 달렸어요. 이 종목은 참 안 보려면은 갑자기 급등 상위 종목의 이름이 올라와서 시선을 끄는데 이 설탕값 최고치 수혜 볼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생각 보겠습니다. 여기선 또 나뉘어졌어. 네. 아니 전고점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 5인 거예요, 설마?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네. 네. 설명을 먼저 드려도 네, 될까요? 주세요. 일단 설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른 지금 이 다른 이게 곡물들의 원자재 가격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설탕 선물 가격이 이제 오히려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은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문제가 없는데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특히나 이제 공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수요 자체가 지금 좋지 않고 이 브라질이라든지 남미에서 설탕보다는 더 지금 필요한 작물들을 먼저 실어 나르기 때문에 설탕 가격이 단기적으로 저는 충분히 더 오를 가능성도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판가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곡물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설탕 가격이 오르면 기업들은 판매 가격을 인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리지는 않죠. 그 기준으로 보면 이번에 만약 또 판가를 인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추후에 설탕 가격이 안정화된다 하더라도 기업들은 마진율을 또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대한제당을 포함해서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분들하면 뭐 빙그레라는 기업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기업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가장 많은 거래량들이 동반한 대한제당을 저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기준으로 한번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겠느냐. 판가 인상이라는 또 가장 큰 재료가 맞아요. 음식료 업종에겐 있으니까 그 점을 꼽았습니다. 그럼 그 외 두 분이 직접 선택한 마감에 산다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지 동시효과 구간이니까 빠르게 보겠습니다. 키워드부터 볼까요? 마감에 산다 두 분이 제시한 종목의 키워드는요. 김태성 이사의 경우에는 배위의 사무실이라고 줬고요. 2차전지 장비주라고 줬는데 저는 요즘 2차전지 장비 쪽을 또 네. 공부하고 있거든요. 왠지 이쪽이 갈 것만 같았어요. 종목 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TSI랑 세진중공업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건 PNT였거든요. 왜냐면 2차전 장비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종목이니까. 근데 TSI는 어떤 매력이 있어서 꼽았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다른 2차 전지 장비주들은 시장에 좀 주가 작업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연의 실적보다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이 많은데 이 TSI 같은 경우에는 전혀 주가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못한 케이스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실적이 2년 연속 전년 대비 매출이 2배씩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금 2차 전지 쪽의 섹터에 수급이 붙게 된다면 이렇게 아직까지 좀 주가 작업이 되지 않은 이 TSI 같은 2차 전지 장비주에 좀 수급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접근을 해보았고요. 일단 지속적으로 2차 전지 장비 쪽은 성장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난 3월에 애리조나에 7조 2천억 정도 들여서 원통형 배터리 생산 공장과 ESS 배터리 생산 공장 건설을 발표를 하였고, 삼성 SDI는 GM과 스텔란티스 그리고 SKO는 포드와 현대자동차의 합작 공장을 지금 지속적으로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장비 쪽의 매출은 아무래도 올해까지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이 TSI 같은 경우에는 이 활물질, 도전체, 결합제, 용매 등을 혼합하는 미싱 공정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설치하는 기업입니다. 미싱 공정은 양극과 음극 극판을 만드는 전국 공정의 첫 단계로 2차 전지 제조에 필요한 이 활물질, 도전제, 결합제, 용매 이런 원자재를 일정 비율로 섞어서 곡체와 액체, 혼합물, 슬러리 형태로 만들어서 다음 공정인 코팅 공정까지 공급해주는 그런 단계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배터리 3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공정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뭐 LG화학이나 아니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에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연매출이 지금 2배 정도 가까이 급성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2021년에는 673억밖에 되지 않았던 매출이 네. 2022년에는 1,488억, 2023년에는 2,753억 원이 예상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 나온 게 전년에 1분기에는 460억 정도 매출이 잡혔는데 이번에는 862억까지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충분히 달성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은 다른 2차 전지 장비주들에 비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신다면 긍정적인데, 현재 자본 총계는 1,236억 원입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은 2,499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2차 전지 장비주들은 막 8배, 5배 이상 다 부각을 받고 있는 반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배 정도밖에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후발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5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시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4,000원 정도 제시해드리지만 돌파할 시에는 18,000원, 2만 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목표 주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TSI,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도 한 분 갖고 계신 종목이라고 하는데 한번 기다려 보겠고요. 이번에는 배 위의 사무실, 바다 위의 사무실이라고 했나요? 배 위의 사무실. 배 위의 사무실이요? 일단 오늘 조선업이 네. 굉장히 강해요. 근데 좀 섭섭한 게 더 강한 섹터가 있다 보니까 조선주들이 뭐 지금 메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라서 조금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 뭐 전체적으로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좀 부합하는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네. 다만 주가가 많이 안 올랐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고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었고, 또 반도체 IT의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그동안에 어느 정도 이제 소외를 받았던 그러한 부분이 오늘 굉장히 또 폭발적으로 또 상승을 하면서 다시금 또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일단 조선주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둔합니다, 움직임이. 그래서 조선 기자재 쪽으로 좀 눈을 돌려봤을 때 태광 혹은 성광배는 이미 너무 많이 아실 것 같아서 그동안에 이제 관심을 못 받았지만 또 숨은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 위에도 선실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업무를 볼 수 있고 배를 조정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크하우스라고 하는데 배 한 대에 이 데크하우스가 2개씩 들어가는 데도 있고 굉장히 많다 그래요. 당연히 선박의 수주가 많아지면 이 데크하우스의 수주도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이제 부유식 폭력 해상 발전 부품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성장이 조금 기대되는 산업. 조선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이쪽과 이제 연관된 사업을 좀 가지고 있기에 저는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현재 위치에서도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분기 실적은 다소 조금 아쉽게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현재 가격 6,500원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대신에 이 5,500원이라는 가격대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오랜 기간 만들어진 이 박스권 하단이 이탈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박스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8,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1차적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 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9,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한번 노려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진중공의 목표 주가는 8,000원, 손절가는 5,500원이고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3%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코스피는 0.56% 상승한 2,615.94포인트, 오늘 장중에는 2,618선까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현재 870.1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